깊은 밤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산길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말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해가 진 금정산에는 오르는 사람도 없었고 머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아무도 어기지 않는 약속. 그런데 그 밤, 빗속에서 길을 잃은 청년들의 눈앞에 등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그녀의 옷자락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서 걸을 뿐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을 어귀에 닿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여인은 이미 없었습니다. 흔적도 발소리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은 처음엔 귀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본 사람 중 해를 입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아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귀신이 아니다. 오래전 이 마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인이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녀는 산으로 올라갔고 왜 끝내 내려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금정산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금정산이라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른 아침부터 등산객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고 주말이면 산 아래 주차장까지 차가 줄을 서는 곳입니다. 능선마다 이정표가 서 있고 어두워지면 조명이 켜진 탐방로를 따라 내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먼 옛날 이 산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나무꾼도 짐을 거두었고 사냥꾼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멀리서 온 나그네라도 금정산 산길을 해진 뒤에 오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약속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처음 그 약속을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날에도 산 중턱의 소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한 그루만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면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길 어귀에서 올려다보면 능선 위로 흰 형체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형체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었고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여인을 보았다는 사람 중 단 한 명도 해를 입은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해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산에서 다리를 다친 채 길을 잃었던 노인 하나가 사흘 만에 살아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고 물으니 노인은 말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걸어갔다. 따라갔더니 길이 나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씩 더해졌습니다. 폭우로 길이 잠긴 날 혼자 산에 올랐다가 방향을 잃었던 청년. 여우에 홀린 것처럼 같은 자리를 3번 돌았다는 중년의 사내. 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흰 빛이 보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해가 진 산에서 혼자 걷는 여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라는 말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코지를 하지 않는 귀신이라면 그것을 귀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보호해주는 존재라면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름이 생긴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누가 처음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산을 지키는 고모. 고모라는 말은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머니보다는 조금 멀고 남보다는 훨씬 가까운 자리.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었다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그 존재에게서 그런 온기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이름은 당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고모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이름이 생기기 전 오래전에 이 산에는 실제로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설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금정산 아래 마을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몇십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논밭을 일구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겨울을 났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크게 모자라지 않았고 서로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부모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돌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어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상처를 씻겨주고 밤이면 곁에 앉아 잠들 때까지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친어머니보다 더 따뜻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오래된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 아래 마을에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한 번은 이 마을 전체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것만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이야기가 이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남기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금정산 어딘가에 그녀를 기리는 당집이 지금도 서 있다는 것.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무엇이 그녀를 산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녀는 그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그때는 알고 있었는지. 바람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을은 조용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변덕이 심했습니다. 아침나절에는 햇볕이 쨍쨍하다가도 오후가 되면 갑자기 하늘빛이 바뀌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산을 자주 드나들던 사람들은 그 낌새를 알았습니다. 하늘이 그런 빛을 띠면 서둘러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날 마을 청년 몇이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볕이 좋은 낮에 올라가 해가 기울기 전에 내려올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묶고 짐을 꾸리는 사이 시간이 생각보다 흘렀고 하늘은 그 사이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산 위를 덮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먼 데서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세 번째 소리와 함께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굵은 빗방울이 듬성듬성 떨어지다가 곧 산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것 같은 기세로 퍼부었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계곡이 되었습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고 디딜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은 나무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짐을 지고 이 길을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짐을 버렸다고 해서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빗속에서는 10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산길인지 발을 딛기 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청년 중 하나가 앞서 발을 내딛었다가 무릎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갔다면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나무 아래 몸을 웅크리고 폭우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금정산의 밤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도 오르지 않는 산. 그 산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스며드는 것은 소리 없이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청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둥 소리만이 간간히 산을 울렸고 빗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짐승인지 바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번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번개는 한순간 번쩍이고 사라집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작고 고요한 등불 하나가 빗속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 곁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등 뒤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그렇게 거센데도 그녀의 옷자락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젖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아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보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등불을 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여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걸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고 어두운 산길을 마치 나처럼 걸었습니다. 청년들은 그저 그 등불만을 보며 발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 순간 발 아래 흙이 단단해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연기와 흙의 냄새. 청년 중 하나가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입구였습니다. 언제 산을 내려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은 없었습니다. 등불도 흰 옷자락도 발자국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그저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돌아온 청년들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빛이었고 같은 여인이었다고. 그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몇몇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오래전에 혼자 산에 있다가 위기에 처했던 날에 사람들은 그제야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존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가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이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우물가에서 나온 말이 저녁 밥상에 오르고 저녁 밥상의 이야기가 다음 날 아침 이웃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청년들이 산에서 겪은 일은 사흘도 되지 않아 마을 구석구석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빗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다. 두렵고 지치면 없는 것도 보이는 법이다.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한 듯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요. 더 편한 설명이었기 모르는 것이요. 때문입니다. 그 밑이라도 그러나 떠오르는 편한 것 설명은 같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모두의 사람들이 기억이요. 하나둘 입을 열기 아니요. 시작했기 아무도 때문입니다. 모르는 곳이요. 그 그들은 밑이라도 청년들의 떠오르는 이야기를 것 같아. 듣기 전부터 그 일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이요. 말했다가 믿어주지 아니요. 않을까봐, 아무도 모르는 곳이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그 밑이라도 받을까봐, 떠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모두의 누군가 기억이요. 먼저 말을 꺼냈으니 더 아무도 이상 모르는 혼자 곳이요. 묻어둘 이유가 그 밑 체력에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hun과 껍데. 산에서 길을 잃었던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모두의 몇 해 전의 기억이요.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짙은 아무도 모르는 안개가 곳이요. 낀 날이었고 익숙한 밑 체력에 길인데도 떠오르는 hun과 방향을 껍데. 잃었습니다. 기. 그 같은 나무 앞을 몇 번이나 우리 지나쳤다는 모두의 것을 기억이요. 깨달았을 때는 아니요. 이미 해가 아무도 기울고 모르는 곳이요. 있었습니다. 그 밑 체력에 그때 떠오르는 멀리서 hun과 흰 껍데. 형체가 보였습니다. 기. 사냥꾼은 처음에 우리 짐승인가 모두의 싶어 기억이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곳이요. 그 형체는 그 밑 짐승이 체력에 떠오르는 아니었습니다. hun과 껍데. 천천히 움직였고 사람의 우리 윤곽이었습니다. 모두의 기억이요. 따라갔더니 산길이 나왔다고 아무도 했습니다. 모르는 곳이요. 그 이야기를 밑 체력에 꺼내는 떠오르는 사냥꾼의 hun과 껍데.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오래 묻어둔 것을 우리 꺼내는 모두의 사람의 기억이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그 나무꾼의 밑 체력에 이야기도 떠오르는 있었습니다. hun과 껍데.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끝에 매달렸던 우리 날이었습니다. 모두의 기억이요. 손이 아니요. 미끄러지기 아무도 시작하는 모르는 것을 곳이요. 느끼며 이제 밑 체력에 죽었다고 떠오르는 생각했다고 hun과 합니다. 기. 그런데 갑자기 등을 떠미는 것 같은 우리 힘이 모두의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위로 밀어 아무도 올리는 모르는 힘이었습니다. 그 밑 체력에 간신히 떠오르는 절벽 hun과 위로 껍데. 기어올라 뒤를 기.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우리 했습니다. 모두의 기억이요. 폭설 속에 아니요. 갇혔다가 아무도 살아나온 모르는 행인도 곳이요. 있었습니다. 그 밑 체력에 떠오르는 한겨울 hun과 길을 껍데. 가다 눈보라를 만났고 눈 속에 쓰러진 채 우리 의식을 모두의 잃어가고 기억이요. 있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으로 아무도 모르는 기억하는 곳이요. 것은 흰옷을 그 밑 입은 체력에 여인이 떠오르는 자신의 hun과 껍데. 곁에 앉아 있었다는 기. 것이었습니다. 눈이 감기는 우리 모두의 순간까지 기억이요. 그 여인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요. 그리고 눈을 그 떴을 밑 때는 체력에 마을 떠오르는 어귀였다고 이야기가 쌓였습니다. 시간도 모두의 달랐고 기억이요. 상황도 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곳이요. 한 가지는 그 같았습니다. 밑 체력에 떠오르는 hun과 위기의 껍데. 순간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 그리고 모두의 그 기억이요. 여인이 사라진 뒤에는 아니요. 살아있었다는 아무도 것. 모르는 곳이요. 마을은 그 밑 체력에 술렁였습니다. 떠오르는 hun과 껍데. 산신령이다. 기.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산에는 기억이요. 신령이 깃든다고 했으니 아무도 모르는 그것이 곳이요. 산신령의 모습으로 그 밑 체력에 나타나는 떠오르는 것이라고 hun과 했습니다. 기. 아니다. 오래전 우리 죽은 모두의 무당의 기억이요. 혼령이다. 아니요. 다른 이가 아무도 모르는 반박했습니다. 곳이요. 이 그 산에는 밑 체력에 떠오르는 옛날 hun과 무당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무당이 죽어서도 우리 산을 모두의 떠나지 기억이요.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마다 곳이요. 설명을 그 달았습니다. 밑 체력에 떠오르는 hun과 저마다 다른 이름을 붙이려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우리 것에는 모두의 이름이 기억이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곳이요. 붙이면 덜 그 두렵고 밑 덜 체력에 떠오르는 낯설어지기 hun과 때문입니다. 기. 그러나 어떤 이름도 오래 머물지 우리 못했습니다. 모두의 기억이요. 그 어느 아니요. 것도 완전한 아무도 모르는 설명이 곳이요. 되지 못했기 그 때문입니다. 밑 체력에 떠오르는 hun과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등이 모두의 굽고 기억이요. 머리카락이 다 아니요. 센 아무도 노인이었습니다. 모르는 곳이요. 평소에는 그 말이 밑체력에 없었고 떠오르는 hun과 남의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노인이 모두의 사람들이 기억이요. 한창 옥신각신하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나타났습니다. 곳이요. 그 그리고 밑체력에 조용히 떠오르는 앉았습니다. hun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입을 우리 다물었습니다. 모두의 기억이요. 노인은 한동안 아니요. 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곳이요. 먼 곳을 그 밑체력에 바라보다가 떠오르는 천천히 hun과 입을 열었습니다. 기. 그분은 산신령도 아니고 우리 무당의 모두의 혼령도 기억이요. 아니다. 아니요. 낮고 아무도 고른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밑체력에 떠오르는 오래전 hun과 이 마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인이다. 그 말이 모두의 떨어지자 기억이요.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곳이요. 반박하지 그 않았습니다. 밑체력에 떠오르는 hun과 아무도 다른 설명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우리 더 모두의 말하지 기억이요. 않았습니다. 아니요. 자리에서 아무도 일어나 모르는 천천히 곳이요. 걸어갔습니다. 그 밑체력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hun과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모두의 뒤에도 기억이요. 한참 동안 아니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아무도 모르는 않았습니다. 곳이요. 그 여인이 밑체력에 누구인지, 떠오르는 hun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을을 위해 우리 무엇을 모두의 했는지, 기억이요. 아니요. 노인은 아무것도 아무도 말하지 모르는 않았습니다. 그 밑체력에 그러나 떠오르는 사람들은 hun과 알 수 있었습니다. 기. 노인이 그 이야기를 알고 우리 있다는 모두의 것을, 기억이요. 그리고 아니요. 그것이 쉽게 아무도 꺼낼 수 모르는 있는 곳이요.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 것을. 밑체력에 떠오르는 hun과 그날 저녁 마을은 평소보다 일찍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불빛들이 기억이요. 하나씩 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곳이요. 노인의 그 집에서는 밑체력에 밤이 떠오르는 깊도록 hun과 불이 껍데.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 노인은 무엇을 알고 우리 있는 모두의 것일까요? 기억이요. 그리고 아니요. 수백 년 전 아무도 이 모르는 산 곳이요. 아래에서 살았던 그 그 밑체력에 여인에게는 떠오르는 과연 hun과 껍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노인의 이야기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을 어른 며칠 조용히 불러앉히고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였고 노인의 어머니는 그 윗대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금정산 아래 마을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논밭이 몇 뙑이 있었고 산에 기대어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게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기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 없는 아이들이 그 집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아이였고 그 다음엔 두 아이였습니다. 나중에는 여인의 집에 늘 서너 명의 아이들이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이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돌볼 사람 없는 아이들이 굶지 않고 추운 겨울을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나면 씻겨주었고 아프면 밤을 새워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잠들면 그제야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었고 해가 지고 나서야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모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색하거나 힘들다고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하면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무언가를 전하는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친어머니보다 더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진하며 유지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었는데도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볕이 좋으니 곡식이 잘 여물 것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졌습니다. 처음엔 실처럼 가느다란 금이었다가 며칠이 지나자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넓어졌습니다. 우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계곡물이 가늘어지다가 결국 끊겼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타들어갔습니다. 가을이 되었지만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곳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 우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은 밤마다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정산의 능선이 달빛 아래 어둡게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산에 올라간 것을 안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캐러 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산을 올라 여인을 찾았습니다. 산 정상 가까운 바위 위에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게 흔들림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모습에서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여인의 기도가 시작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쳐 산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촘촘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 산을 올라 여인을 살폈습니다. 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회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맑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조각이었다가 삽시간에 하늘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빗방울이었습니다. 그러다 굵어졌습니다. 논바닥에 갈라진 틈으로 메말랐던 우물 안으로 비가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들이 빗속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어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친 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분은 어디 계신가? 사람들은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빗물에 씻긴 바위만이 젖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 전체를 뒤졌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러나 여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남겨진 아이들은 며칠 동안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자꾸 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마을을 살렸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은 오랜만에 곡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사라진 뒤 마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논에는 벼가 가득 찼고 곡간에는 오랜만에 곡식이 쌓였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채우고 뛰어놀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가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였습니다. 여인이 돌보던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잘 먹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유 없이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 쪽을. 어른들은 그 눈빛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달래야 할지 모른 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산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고 약초를 캐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산을 올려다볼 때면 그 능선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없지도 여인을 않은 잊지 말아야 무언가가. 하오. 그 그녀의 느낌은 희생을 시간이 기억해야 지나도 하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우리 오히려 마음속에 깊어졌습니다. 살아 숨쉴 것이요. 여인이 사라지고 몇 그 해가 여인을 흐른 잊지 말아야 뒤였습니다. 하오. 그녀의 마을 희생을 원로들이 기억해야 모였습니다. 하오. 그녀는 특별한 계기가 영원히 있었던 우리 것은 마음속에 살아 아니었습니다. 숨쉴 것이요. 그러나 때가 되었다는 그 것을 여인을 잊지 모인 말아야 사람들 하오. 모두가 느끼고 그녀의 있었습니다. 희생을 기억해야 하오. 오래도록 그녀는 말하지 않았던 것을 영원히 우리 이제는 마음속에 말해야 살아 할 숨쉴 때가 된 것이요. 것이었습니다. 원로 그 중 여인을 한 잊지 명이 말아야 먼저 하오.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기억해야 그분을 하오. 이대로 잊어서는 안 그녀는 된다. 영원히 우리 반박하는 마음속에 살아 사람이 숨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그 여인을 생각이었기 잊지 말아야 때문입니다. 하오. 그녀의 이름도 희생을 남기지 기억해야 못하고 하오. 떠난 여인이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기록도 마음속에 살아 없었습니다. 숨쉴 것이요. 묘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잊지 그녀가 말아야 이 하오. 세상에 살았다는 그녀의 흔적이 희생을 아무것도 기억해야 하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마음속에 숨쉴 것이요. 오래된 빛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잊지 말아야 그래서 하오. 당집을 세우기로 그녀의 했습니다. 희생을 기억해야 하오. 크고 화려한 그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산 살아 아래 숨쉴 조용한 것이요. 자리에 작은 당집 하나를 그 세웠습니다. 여인을 잊지 말아야 하오. 나무를 그녀의 다듬고 희생을 지붕을 기억해야 얹고 하오. 내부를 정갈하게 그녀는 꾸몄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마을 살아 사람들이 숨쉴 모두 것이요. 조금씩 힘을 보탰습니다. 그 여인을 잊지 특별히 말아야 하오. 의논한 것도 그녀의 아니었는데 희생을 아무도 기억해야 하오. 빠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이름을 마음속에 붙이는 살아 일이 숨쉴 남았습니다. 것이요. 원로들은 오래 그 여인을 잊지 생각했습니다. 말아야 하오. 산신당이라 그녀의 할 수도 희생을 기억해야 있었습니다. 하오. 그녀는 그러나 그 이름은 영원히 맞지 우리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요. 그녀는 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잊지 신령당이라 말아야 하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기억해야 그러나 그것도 온전하지 그녀는 않았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그녀는 살아 숨쉴 신령이기 것이요. 전에 사람이었고 이 마을 그 사람들과 여인을 잊지 같은 말아야 땅을 하오. 밟고 살았던 그녀의 희생을 존재였습니다. 기억해야 하오. 한 원로가 그녀는 말했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고모라 살아 부르면 숨쉴 어떻겠습니까? 자리가 것이요. 그 여인을 잊지 조용해졌습니다. 말아야 하오. 고모. 그녀의 희생을 가족은 기억해야 아니지만 가족처럼 그녀는 곁에 있는 하오. 사람.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보다는 살아 숨쉴 것이요. 조금 멀고 남보다는 훨씬 그 가까운 여인을 자리. 잊지 말아야 하오. 아이들에게 그녀의 밥을 희생을 먹이고 기억해야 밤을 하오. 세워 곁을 지키고 자신의 영원히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살아 남기지 숨쉴 것이요. 않았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이름이 잊지 가장 말아야 가까이 하오. 닿았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아무도 기억해야 다른 하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우리 그렇게 마음속에 당집의 살아 이름이 숨쉴 것이요. 정해졌습니다. 그 고모당이었습니다. 여인을 잊지 말아야 하오. 당집이 세워진 그녀의 뒤 희생을 사람들은 기억해야 하오. 정성을 올리기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풍년을 살아 기원할 숨쉴 때 것이요. 찾아왔습니다. 병이 그 돌면 여인을 잊지 말아야 찾아왔습니다. 하오. 그녀의 아이가 희생을 태어나면 기억해야 찾아왔습니다. 하오. 그녀는 먼 길을 떠나는 영원히 우리 사람도 마음속에 살아 오랜 숨쉴 걱정을 것이요. 안고 있는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잊지 말아야 화려한 하오. 의식이 그녀의 아니었습니다. 희생을 기억해야 하오. 그저 정갈하게 그녀는 손을 씻고 음식을 영원히 우리 올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살아 숨쉴 마음을 것이요.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런데 여인을 잊지 이상한 말아야 일이 하오.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고모당에 기억해야 하오. 다녀온 뒤 위기를 그녀는 넘겼다는 영원히 이야기가 우리 하나씩 마음속에 살아 숨쉴 생겨났습니다. 것이요. 올해 앓던 아이가 그 회복되었다고 여인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오. 그녀의 산에서 희생을 큰 사고가 기억해야 날 하오. 뻔했는데 그녀는 무사히 돌아왔다고 영원히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먼 길을 것이요. 떠난 가족이 걱정되어 기도를 그 여인을 드렸더니 잊지 말아야 무사히 하오.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오. 우연이라고 할 수도 그녀는 있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살아 이야기가 숨쉴 것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둘이 여인을 잊지 아니었습니다. 말아야 하오. 해가 그녀의 거듭될수록 희생을 기억해야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영원히 발걸음은 우리 더욱 마음속에 살아 잦아졌습니다. 숨쉴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깊어질수록 잊지 말아야 고모당을 둘러싼 그녀의 이야기도 희생을 함께 기억해야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밤에 당집 영원히 근처를 우리 마음속에 지나다 살아 흰 숨쉴 형체를 것이요.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잊지 꿈에 말아야 여인이 하오. 나타나 무언가를 그녀의 희생을 일러주었다는 기억해야 사람도 하오.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영원히 같은 우리 말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살아 숨쉴 것이요.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그 여인을 잊지 오히려 말아야 위험을 하오. 피하게 그녀의 해주었다고. 희생을 기억해야 하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영원히 여인을 우리 직접 마음속에 아는 살아 숨쉴 사람들이 것이요. 하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을 잊지 말아야 기억하는 하오. 사람이 그녀의 줄어들었습니다. 희생을 기억해야 하오. 그러나 고모당은 그녀는 남았습니다. 영원히 우리 믿음은 마음속에 살아 남았습니다. 숨쉴 것이요.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 여인을 잊지 말아야 처음 하오. 그 당집을 그녀의 세웠던 희생을 원로들의 기억해야 손자가 하오. 자라 어른이 그녀는 되었고 그 영원히 우리 어른의 마음속에 손자가 살아 또 숨쉴 자라 것이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사이에도 잊지 말아야 사람들은 하오. 고모당을 그녀의 찾았습니다. 희생을 기억해야 하오. 이름도 얼굴도 그녀는 모르는 여인을 영원히 우리 기억했습니다. 마음속에 살아 숨쉴 그것은 것이오. 단순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잊지 말아야 기억하는 하오.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기억해야 말로 하오. 전할 수 없는 그녀는 것을 당집이라는 영원히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고 살아 숨쉴 찾아오는 것이오. 것으로 잊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었습니다. 여인을 잊지 말아야 하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희생을 변했습니다. 기억해야 하오. 마을이 그녀는 커졌습니다. 영원히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늘었습니다. 살아 숨쉴 것이오. 새로 이사 온 그 사람들은 여인을 고모당에 잊지 말아야 얽힌 하오. 사연을 알지 그녀의 못했습니다. 희생을 기억해야 하오. 젊은 사람들은 그녀는 바빴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당집을 살아 찾는 숨쉴 발걸음이 것이오. 줄어드는 것은 느리지만 그 분명한 여인을 잊지 말아야 일이었습니다. 하오. 그리고 그녀의 그 희생을 즈음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하오. 그녀는 임진년이 가까워지고 영원히 우리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오. 먼 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그 들려오기 여인을 잊지 말아야 시작했습니다. 하오. 처음에는 그녀의 뜬 희생을 소문이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소문은 영원히 우리 점점 마음속에 살아 숨쉴 가까워졌습니다. 것이오. 장사꾼들이 길에서 그 여인을 들었다는 잊지 이야기를 말아야 하오. 가져왔고 그녀의 관아에서 희생을 일하는 기억해야 사람들이 하오. 심상치 않은 그녀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마을 숨쉴 사람들은 것이오. 불안했지만 그 불안을 그 어디에 여인을 내려놓아야 잊지 말아야 할지 하오. 몰랐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고모당을 기억해야 하오. 찾는 사람이 다시 그녀는 늘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살아 숨쉴 사람들을 것이오. 그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여인을 오래도록 잊지 잊고 말아야 살았던 하오. 곳을 다시 그녀의 찾게 희생을 만든 기억해야 것은 하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우리 사람이란 그런 마음속에 것인지도 살아 숨쉴 몰랐습니다. 편안할 때는 그 여인을 잊고 잊지 위태로울 말아야 때에야 기억하는 그녀의 것이 희생을 기억해야 당집 하오. 앞에 촛불이 그녀는 늘어났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살아 숨쉴 불었지만 것이오.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잊지 그리고 말아야 그의 하오. 봄이 끝날 무렵 그녀의 희생을 마침내 기억해야 왜군이 부산 하오. 앞바다에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 왜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배가 들어차기 시작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점처럼 보이던 것들이 해가 오를수록 그 수가 늘었습니다. 배가 아니라 섬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해안에 닿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짐을 꾸리는 사람, 아이를 업고 뛰는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저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산으로 피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금정산이었습니다. 깊고 험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오를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적군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이들을 앞세워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들은 느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축했습니다. 우는 아이들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아래가 내려다 보였지만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면 위치가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추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을 피우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래에서는 간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표정을 읽었는지 칭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가져온 것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산에 머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이어질지, 아래 마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함이 두려움보다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린 노인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힘에 부쳤지만 젊은 사람들이 부축해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평소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산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산길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길이 아니었습니다. 금정산의 어느 능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옷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데도 빛이 그녀에게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동쪽 계곡으로 가지 마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고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산길 위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스며들듯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주변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꿈 같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귓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깨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날이 밝자 노인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쪽 계곡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고.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그렇게 말했다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동쪽 계곡은 산에서 내려가는 길 중 가장 완만한 곳이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오르내리기에 수월한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째 그 길로 물을 길러 내려갔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꿈 하나 때문에 그 길을 버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요. 젊은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꿈을 쫓아 움직이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평생을 살았소. 그분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오. 그분이 해를 끼친 적이 있었소.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존재가 나타났을 때는 언제나 위기였고 그 위기를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꿈이라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다른 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동쪽 계곡 대신 북쪽 사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길이 험했습니다. 돌아가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노인들의 걸음을 맞추느라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열에서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산에 피신해 있던 다른 마을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왜군 한 무리가 동쪽 계곡을 타고 산을 수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오며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산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능선은 조용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웠습니다. 타버린 논에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산에서 살아 내려온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다시 모습을 갖추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모당 앞에 촛불이 놓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그리고 둘씩 당집을 찾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을 놓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 산을 지킨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수백 년 전 이 마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인이 아직도 이 산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당의 촛불은 그날 밤 내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왜군이 물러갔고 사람들은 다시 땅을 일구었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세웠습니다. 타버린 자리에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상처도 흐려지는 것인지 마을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늙어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수백 년을 더 이어지다가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논밭이 있던 자리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좁은 흙길은 넓은 도로가 되었고 그 위로 자동차들이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금정산 아래는 언제나 환했습니다. 그러나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능선도 바위도 계곡도 그대로였습니다.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이면 나무들이 짙어졌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었고 겨울이면 눈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산만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모당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원로들이 세운 그 작은 당집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닿았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당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설명되지 않는 것을 신비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유를 찾고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흰옷의 여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잠들기 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믿어지는 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모당을 찾는 발걸음은 줄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아이가 태어날 때 한 번, 오래된 어른들만이 습관처럼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당집 앞을 지나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당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금정산을 오래 다닌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산을 오르내리며 수십 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의 날씨를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었고 어느 바위 뒤에 약초가 자라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끔씩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새벽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산길을 오르다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는데도 안개 속에서는 10걸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흰 그림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움직이는 형체였습니다. 사람인지 아닌지도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방향을 따라 걸었더니 이상하게도 길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안개가 거치지도 않았는데 발 아래 익숙한 산길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노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체를 보았는데 두려움이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가 곁에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안개 속에서 눈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설이 살아남는 방식인지도 몰랐습니다.
거창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증명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경험으로,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아주 천천히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금정산에는 바람이 붑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능선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짙은 초록이 산을 덮습니다. 이른 아침 등산객들의 발소리가 산길을 채우고 저녁이면 하나둘 내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곡 사이로 퍼집니다. 금정산은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오르내리는 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새벽. 아무도 없는 산길. 바람이 멈추고 새소리도 잦아든 순간. 그런 순간에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은 문득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떠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았고 마을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바라고 그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 남기를 바랐을까요? 기억되기를 바랐을까요? 아니면 그저 마을 사람들이 살아남기를 바랐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석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조용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것. 고모당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 날에도 당집 앞에는 바람이 지나갑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처마 끝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언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금정산에 저녁이 옵니다. 능선 위로 노을이 번지고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등산객들이 내려옵니다. 산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내려가고 산문이 닫히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어딘가에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바람입니다. 나뭇잎을 건드리고 풀잎을 스치고 산길 위를 지나갑니다. 발소리는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산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전설은 그렇게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정산에 밤이 내려앉습니다. 하나둘 꺼지는 등산로의 불빛처럼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 조용히 멈춥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산으로 올라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록도 비석도 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흔적은 글자가 아니라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마음. 그 마음이 닿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세월을 건너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머물렀으면 합니다. 잠들기 전 잠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래전 이 산을 지킨 여인처럼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내 삶에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손길이 됩니다. 혼자 들으셨다면 곁에 계신 분께도 전해주세요. 옛 이야기는 원래 그렇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금정산 어딘가에서 바람이 조용히 산길을 지나고 있습니다.